안녕하세요.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. 오늘은 공장 썰 제3탄 여자에 미친 한국인 과장 진짜 싫어합니다. 과장 없습니다. 과장의 이야기지만 과장은 없다. 아재 개그 한번 해봤고요. 그럼 오늘 썰 시작해 보시죠. 어쨌든 제가 직접 본 것도 있고 퇴사 이후에 직원들한테 또 들은 것까지 해가지고 종합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. 그래서 더 더럽고 더 현실적이었던 이야기입니다. 일단 제가 있었던 공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, 공장은 기본적으로 되게 거칩니다. 이 남성들의 호르몬이 이렇게 넘쳐 흐르고, 한국인 파견자분들을 보면 보통 70년대생이 가장 많았고요. 젊으면 80년대 초반까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군대식 문화의 위계 질서가 살아있어서 그냥 원래 그런 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문제 과장도, 이 과장이라고 할게요. 제가 그냥 이 과장님도 80년대 초반에다가 근데 좀 대졸이었어요. 여기 공장이 보통 대졸이 많진 않거든요. 고졸분들이 많으신데, 그다음 이제 뭐 보고서도 좀 쓰고 하니까 법인장이 좀 좋아하던 그런 스타일이었고, 베트남에 파견도 많이 왔었어요. 한 번 오면 한 2년 정도 있는데 한 3번 정도 왔으니까 거의 그냥 계속 있었던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엘리트 이 과장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, 일단은 뭐 공장에서는 좀 잘 나가는 편이다. 그리고 뭐 외모도 괜찮아요. 키도 좀 크고 피부도 하얘가지고 베트남에서 인기도 많을 만한 스타일이었어요. 근데 문제는 너무 여자에 미쳐있는 스타일이에요. 좀 피곤하죠. 흔히 말하는 여미새. 한국인 파견자가 현지 여성분들 만나는 거는 종종 있어요. 솔직히 말해가지고 공장에서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은 아니에요. 공장 장인 법인장님도 솔직히 이런 거 다 안다. 그러니까 뭐 업소에 가든 아니면 외부에서 여자를 만나든 해라. 대신에 공장 내부에서는 좀 만나지 마라. 교율이나 이런 법도가 깨지니까 좀 자제해라. 이런 말을 많이 하셨죠. 그래서 한국에 배우자가 있던 없던 타국에 나와 있고 외롭고 뭐 주말에도 할 거 없으니까 눈만 경우가 꽤 많아요. 저희가 이걸 뭐 도덕 교과서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이 과장님은 진짜 상황이 달랐고요. 먼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 미투 있죠? 미투 딱 그런 느낌이에요. 권력형의 상습, 계획형 성추행, 성희롱을 밥 먹듯이 하던 분입니다. 공장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했다고 하고요. 저 과장은 조심해라. 그리고 여공들 사이에서 혼자 불려가면 안 된다.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. 수법을 보면요, 좀 교과서적이에요. 공장에는 각자 전담 팀이란 게 있어서 한국인 파견자는 보통 그 과나 팀의 장을 맡는 거예요. 이 인간도 이제 방직 공정 중에 하나를 책임지고 있고요. 그 공정에는 여공들이 당연히 있죠. 패턴이 비슷합니다. 신입 여공이 들어와요. 근데 좀 뭐 이쁘장 하겠죠. 아니면 적어도 자기 마음에 들겠죠. 그러면 이제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. 공장도 배워야 될 게 많고 되게 덥고 이러니까 피곤하고 하니까 힘들어요. 초반에는 공장 세워지고 우유를 보급을 해줬어요. 못 먹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우유도 주고 무슨 과일 같은 것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. 막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근데 어쨌든 이런 여공이 오면 교육을 해야겠다 하고 따로 부릅니다. 그러면 이제 사무실이나 그 빈 교육실 같은 데 있어요. 가서 이제 뭐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고 이런 게 일상이었던 거죠. 그래서 거기서 그걸 버티면 계속 일을 하는 거고, 못 버티면 그만두고 아니면 다른 팀 옮겨달라고 하고 이런 게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몰랐어요. 사실 퇴사할 때 저희 직원들이 알려줘가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죠. 근데 더 어이없는 건 이분이 애인도 따로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, 아니 한국에서 결혼도 했어, 애도 있어, 거기 베트남에 애인까지 있는데 여기서 성추행 성희롱을 더하는 거예요. 이 베트남 통역이 애인이었는데 뭐 그 베트남 공장 오시면 삼성, LG 이런 대기업에서 있는 통역이랑 좀 다릅니다. 거기는 4년제 한국인 그 한국어 학과 이런 데 졸업한 친구들이 오는 데고요. 그 제가 있던 방직 공장은 작은 곳이고 월급도 많이 안 줘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 예를 들면 공장에서 일을 좀 하셨던 분, 혹은 베트남에서만 그냥 계시는데 한국인들이랑 일하니까 드문드문 한국어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전문 통역이라고는 보시면 안 되고요. 한국말도 좀 하는 여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좀
흔히 말하는 미시, 요즘에 미시라고 하죠. 결혼을 했는데 좀 젊은 여성 통역분이라 이제 뭐 눈이 맞은 그런 셈이었어요. 골 때리는 것도 요분도 이제 걸렸어요. 참 그 공장에서 만나면 걸리나 봐요, 다들. 어떻게 걸렸냐면 싸우다가 공장에서 이제 사랑 싸움을 한 거예요. 그러다가 이 과장이 통역을 밀쳤어요. 근데 밀쳤는데 여자가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. 그러니까 철문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졌는데 막 피가 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뭐 병원도 가고 해서 공장 전체가 발칵 뒤집혀졌죠. 왜냐하면 공장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수습을 해야 됩니다. 한 번은 손이 이제 기계에 빨려 들어가지고 손 피부가 다 벗겨진 경우가 있었어요. 되게 심했거든요. 제가 있었던 1년간 중에 가장 심한 사고였는데 이때도 막 법인장이 이거 수습하느라 난리가 났었죠. 저도 이제 난리가 났었고 막 같이 병원 가고 응급실 가서 수술 받고 보험 처리하고 뭐 돈 보상금도 지급해주고 별일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과장이 여자 밝히는 게 진짜였구나라는 거를 저도 알게 됐거든요.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요. 왜냐하면 베트남 분들이 좀 허풍도 있어요. 제가 이제 관리팀이었는데 인사팀장이나 뭐 회계팀장이나 인사팀 이런 분들이랑 많이 이제 업무를 하게 돼요. 그러면 간혹 뭐 야근을 할 때도 있고 주말에 이제 친구들이 없으니까 그냥 이 애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뭐 카페도 가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소문이 났어요. 일본 꿀팁 베트남이 여자 3명 데리고 3다리를 걸치고 있다. 이게 공장이랑 주변 마을까지 다 퍼져서 제가 이제 지나다니면 저 여자 꼬시는 놈 뭐 이렇게 돼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소문이겠거니 했는데 이게 사실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분의 그 성희롱 성추행이 도를 넘는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여자랑 둘만 있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제가 있는 앞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주말에 이제 법인장이 시킨 일이 있었어요. 못 끝냈으니까 제가 그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겠죠. 시발시발 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인사팀 직원 한 명이 도와주겠다고 나왔어요, 같이.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급여 이런 거거든요. 근데 급여 이런 게 좀 다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말이니까 유니폼을 안 입고 왔어요. 그래서 그냥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좀 헐렁한 사복을 입고 온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쳐다보면 가슴골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사무실에 불 켜진 걸 보고 이 과장님이 여미새 과장님 와가지고 갑자기 막 한국말로 성희롱을 막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지금도 막 젖가슴이 뭐 수박만하다. 해픈 거 아니냐? 아니면 그 일본 꿀팁 베트남 니 꼬시려고 이렇게 입은 것 같은데 노처녀 티내네 막 이러면서 이거를 막 쉴 새 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 직원은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냥 웃으면서 끄덕끄덕 거리는 거죠. 근데 그거에 대해 막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더 소름이 끼쳤다. 그날 이후로 처음에는 몰라서 그러나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런 사람이 좀 헷가닥 했나 했는데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그다음부터 생각하고 지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썰 결론이라고 하면 공장이라는 공간이 좀 사람의 본성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밑바닥을 보는 것 같아요. 인간의 밑바닥. 저도 이제 공장을 1년간 다녔지만 되게 힘든 경험이었고 어떻게 보면 군대보다 힘든 것 같아요. 그리고 베트남에 오실 때 공장에서 근무를 처음에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있다. 그냥 근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외적인 것도 있으니까 잘 고민해보고 한번 오셔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일본 꿀팁 베트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